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말도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고, 별것 아닌 걱정 하나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흔들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괜스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천천히 깨닫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를 찾습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나의 평온을 지킬 것인가가 삶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불안과 괴로움의 근원을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갖는 것. 이 단순한 원리는 우리가 매일 겪는 마음의 흔들림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깝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데 이보다 실질적인 조언도 드물지요. 앞으로 약 30분 동안 우리는 한 철학자의 사상을 넘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따라가 보게 됩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앞으로의 날들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동안만큼은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도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건네는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는 에픽테토스가 남긴 흔들림 없는 삶의 지혜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지혜를 더하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일들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괜히 오래 남고 과거의 일이 불쑥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지요. 에픽테토스가 말한 통제의 철학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잡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여러 문제를 마주하지만 그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평가, 이미 지나버린 과거, 자식이 살아가는 방식, 나이가 들어 몸이 느끼게 되는 변화 같은 것들은 아무리 마음을 쓰고 노력해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장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이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바뀌길 바라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잘해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말들이 많으며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말은 더 큰 울림을 갖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기에 삶이 더 무겁고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 이 영역은 철저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의 행동은 바꿀 수 없어도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바꿀 수 있고, 외부 환경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응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삶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불필요한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자유가 마음을 둘 곳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복잡하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단순한 기준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두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통제의 철학은 나를 묶고 있는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끊어내고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조용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시니어에게 통제의 철학이 왜 필요할까?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변화들을 하나씩 우리 앞에 놓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이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통제의 철학이 이 시기에 특별한 울림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마음은 그 속도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며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변화는 몸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오를 때, 이유 없이 무릎이 아플 때, 예전과 같은 회복력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가 들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불안과 답답함을 함께 데려옵니다. 그러나 이 중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몸이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얼마나 걸을지,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순간 불안을 키우던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미묘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벽을 크게 느끼게 되지요. 어릴 때는 내 품 안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은 그들의 방향으로 흐르고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듭니다. 바로 이때 에픽테토스의 말이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영역이고 그 선택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만이 내 영역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게 다가오는 변화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루, 한 달, 한 해가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 어느 날 문득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통제의 철학은 시간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우는 대신 지금 내 앞에 놓인 작은 순간들을 귀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통제의 철학은 건강, 관계, 시간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영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조용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통제의 경계를 그어라.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겪는 거의 모든 고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결국 내가 개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명하게 끊어내어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마음을 쏟아 지치곤 합니다. 누군가 내게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미 지나버린 시간들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런 반응들을 멈추기 위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권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까? 라는 질문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니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걷는 20분의 운동은 나의 영역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역시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인지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흔들리는 감정의 방향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대신 내면에서부터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일에 감정과 에너지를 쏟을수록 마음은 지치고 삶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단순해지고 마음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되찾습니다. 결국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것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 일 때문에 마음을 소모하기보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에 집중하는 것. 이 작은 기준 하나가 삶을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불필요한 걱정과 감정의 소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조용한 지침이 됩니다. 에픽테토스의 3단계 실천법.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따라야 할 3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단계를 반복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던 마음이 놀라울 만큼 안정되고 외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단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삶 전체를 새롭게 정돈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다가올 때, 이유 없이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 대부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해버립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런 순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몇 초의 거리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릴지 말지는 그 짧은 멈춤 속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멈춘 뒤에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거의 모든 감정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말투를 바꾸거나 시간을 관리하거나 필요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억울함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에너지는 다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이라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표정으로 맞이할지, 사람들을 어떤 말투와 태도로 대할지, 어떤 생각에 시간을 허락할지,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내 하루를 만들지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태도는 언제나 내 통제 안에 있고 이 태도가 결국 하루의 분위기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 조금 더 천천히 걷는 발걸음,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작은 행동 하나. 이 모든 선택들이 모여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단계는 복잡한 철학을 실천 가능한 지혜로 바꾸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멈추고, 묻고, 선택하는 이 단순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되고 삶의 소음은 조금씩 잦아들며 내면의 평온은 더 깊어집니다. 시니어를 위한 실제 적용 사례. 철학은 머릿속에서만 머무르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언제나 철학을 삶의 현장에서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고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고 관계의 거리감이 달라지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마저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철학은 이 나이에 더욱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제 많은 시니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고민을 통해 통제의 철학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자식과 관련된 마음의 상처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네라는 생각은 부모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말입니다. 자식은 나의 일부 같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삶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여기에서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과 내 반응뿐이며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맡긴다는 태도는 억지로 마음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지고 쓸데없는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보다는 기존의 관계 안에서 피곤함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나의 영역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이 태도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내 감정의 중심을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시간과 나이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이 사실은 때때로 막연한 두려움과 허무함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통제의 철학은 이런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 에너지를 오늘의 삶을 가꾸는 데 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걷는 30분의 산책,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좋은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나를 위한 작은 정리정돈 같은 소소한 선택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나이고 이 오늘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간은 두려움이 아닌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자식 문제, 인간관계, 나이에 대한 두려움처럼 삶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무거운 고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짐은 절반 이상 줄어들고 삶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내려놓기 문자.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배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는 체험에 가깝습니다.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체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반복할수록 선명해지고 삶의 깊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한 설명 대신 짧고 단순한 문장을 통해 스스로에게 매일 들려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문장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어주고 불필요하게 흘러가던 감정의 에너지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의 길이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와 방향성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한다. 이 문장은 삶 앞에서 지치지 않기 위한 선언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만 바라보겠다는 의지는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낸다. 는 문장은 나를 괴롭히던 많은 생각들의 끈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을 갉아먹던 일들이 생각보다 내 손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지요. 내 마음의 평온은 내가 만든다. 는 말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시선을 선택하는가가 평온의 출발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문제다. 라는 문장은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했던 마음이 한 발 물러나면서 내 감정의 공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는 내 선택이다. 라는 마지막 문장은 하루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들을 아침에 눈을 뜰 때나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한 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반복된 말은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은 태도를 바꾸며 그 태도는 결국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주 짧은 문장들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싶을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쉼표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에픽테토스가 남긴 통제의 철학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삶은 때로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 이 단순한 기준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마음의 무게는 크게 줄어들고 내 삶의 중심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평온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시선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해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를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민과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안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성숙한 움직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 한 구석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